야 집사, 너 내가 그냥 너 집사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꽤나 듬직하구나. 약간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달까? 야 너 생각보다 의리 있다. 저한테는 안 그러셔도 돼요. 너무 웃기지 않아요? 아 진짜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레고를 모시고 사는 레고 집사입니다. 저번 시간에 그 슈렉 동키까지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남은 거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레고 가져올게요. 오늘 날씨가 약간 비는 안 오는데 비가 올 것처럼, 비가 왔던 것처럼 흐린 날씨거든요. 그래서 뭔가 밖에 재활용 버리러 나갔다 왔는데 시원하고 좋더라고요. 막걸리가 한 잔 생각나는 날씨였어요. 나 이런 날씨 좋아하나 봐. 나는 근데 해가 쨍쨍한 날도 좋은데 그런 날은 맥주가 먹고 싶고, 그 눈이 막 내리는 날은 따뜻한 사케가 먹고 싶고,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당연히 비가 오거나 이렇게 흐린 날은 막걸리가 먹고 싶고, 너무 술 먹을 이유가 많아요. 심지어 너무 웃긴 게 사람들은 오늘 날씨 좋다 술 한잔 마셔야지, 오늘 비 온다 술 한잔 마셔야지, 약간 그게 날씨 때문에 먹기에는 그냥 너무 맨날 먹고 싶은 거 아닌가? 날씨를 핑계로 술을 마시는 거다.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머리가 좀 덜 말랐어. 얘를 어디다 좀 치워놔야겠어. 이 동키를 지금 이쪽 앞쪽에 좀 치워놓을게요. 이 동키 귀 보이는 게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귀 접어. 이 정도는 괜찮잖아, 이 정도. 잘 봐야 돼. 이거 2개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나는 미리 2개씩 꺼내놓지. 나는 레고 베테랑이지. 지금 요 재질의 이 상이 되게 낮은, 책상 같은 거거든요. 낮은 상 같은 건데, 이거를 원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실 팔을 많이 올리고 레고를 조립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좀 어깨가 아프더라고요, 레고를 여기서 조립하고 나면. 예전에는 그래도 끝까지 해야지 하고 오랜 시간 그냥 레고를 쭉 여기서 해왔는데, 하다 보니까 너무 어깨가 결리고, 그래서 지금은 레고를 한 2-3시간까지 만들었으면은 촬영 중이었다 그래도 끊고 좀 쉬었다가 다음날 다시 하던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, 이 카메라 있는 벽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나오지를 않아서, 만약에 카메라를 레고에 맞추면 제가 이만큼이 잘리고 제 얼굴에 카메라를 맞추면 레고가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레고를 조립하게 됐어요. 그래서 예전에는 레고 한번 만들면 끝까지 다 만들더니 이제는 나눠서 만든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. 너무 해바라기가 그럴듯해. 여러분들 연천에 해바라기 축제 있는 거 아세요? 연천에 호로고루라고 되게 이쁜, 원래는 성이 있던 터인데 거기에 약간 작은 언덕이 하나 있어요. 연천의 몽마르트라고 저희 남편이 부르는데, 남편이 연천 사람이거든요. 근데 그 호로고루 가면은 약간 노을 질 때쯤 가면 진짜 사진 이쁘게 나오고, 거기 해바라기 밭이 있는데 그 해바라기 축제할 때 가시면 진짜 사방이 진짜 싹 다 해바라기인데 사진 찍기 너무 이쁘거든요. 그래서 연천의 구석기 시대 축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. 근데 그 해바라기 축제도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저는 진짜 그 몽마르트 언덕에서, 그 연천의 몽마르트 그 호로고루에서 그 결혼식을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야외 결혼식 원래부터 하고 싶어서, 하지만 그냥 뭐 야외 다른 결혼식장에서 했지만, 저의 약간 로망 같은 곳이에요. 잔디밭이 엄청 쫙 펼쳐져 있는데 언덕이 되게 낮은 언덕이거든요. 낮은 언덕이 딱 올라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언덕 위에 사람이 서 있으면
그 실루엣이 다 보일 정도로 낮은 언덕이에요. 거기서 노을 질 때나 아니면 낮에 가도 좋긴 좋아요. 그래서 거기 카메라 찍으신 사진 촬영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. 호르구르에 사진 찍으러 가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, 웨딩 촬영 이런 것도 진짜 너무 찍기 좋아요. 사람도 별로 없어. 근데 요즘은 좀 입소문을 좀 탔는지 얼마 전이 아니라 한 재작년부터 인스타 홍보를 좀 하더라고요. 그 뒤로는 사람이 좀 많아졌는데, 그래도 다른 여행지에 비하면 예, 별로 없습니다. 연천의 호로구르 너무 추천드릴게요. 연천 호로구르 해바라기 축제 꼭 오세요. 제가 그래도 이래봬도 연천댁이잖아, 연천댁. 해바라기 축제. 이 정도면 영천 장남면에서 올해의 며느리상 이런 거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왜? 왜? 왜 불쌍한 척해? 왜 불쌍한 척 하냐고? 왜? 아까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문 열어줘서 쟤 들어온 거거든요? 이젠 나가고 싶다고. 어떻게 변덕이, 아니, 들어왔으면 그래도 한 30분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10분에 한 번씩 나 들어갈래. 나 나갈래. 나 들어갈래. 나 나갈래. 어떻게 저렇게 변덕이 심하냐고. 누구 닮아서 그래? 누구 닮아서. 아, 진짜. 저희 집 고양이가 말이 많기는 해도 굉장히 귀여운 놈이거든요. 타리가 얼마 전에 아파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배를 다 밀었어요, 털을. 근데 배에 막 맨들맨들 맨두라미잖아요, 배를 밀어놨으니까. 그래서 이게 배방구가 될까?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아니, 솔직히 해보고 싶잖아. 애기들 만나면 배방구 꼭 하시죠?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이에요. 타리한테 배방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타리가 이렇게 발라닥 누워서 TV 보고 있길래 가가지고 공격했거든요. 배방구! 했는데, 불었는데, 안 불리더라고. 그래가지고, 얘는 배방구가 안 되네? 뭔가 사람 살가죽 같지가 않아서 배방구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타리가 이렇게 TV 보려고 이렇게 누워있다가 제가 이렇게 밑에서 배방구를 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나를 이렇게 쳐다봐. 진짜 째려봤다니까? 미안해. 근데 너무 웃긴 게 시름에 막 이렇게 물던가 뭐 이렇게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째려보고 다시 자기 할 일에. 아, 너무 귀여워요. 나 어떻게 이렇게 귀여운 놈이랑 살게 된 걸까? 우리 집에 귀여운 게 2개나 있거든요. 3개 있다. 고양이랑 남편이랑 그리고 미생물 처리기. 여러분, 미생물 처리기가 생각보다 진짜 좋아요. 저는 링클이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거든요. 뭐 광고 이런 거 아닙니다. 아시잖아요. 저 이제 광고 이런 거 할 깜냥이 안 되는 거. 링클이라는 그 브랜드 걸 쓰는데, 일단은 진짜 1년에 귀찮은 거 딱 한 번 있어. 거기 있는 흙퍼다가 버리는 거. 그거 말고는 거기 뭐 다 써있거든요. 계란 껍데기 안 되고 뭐 닭뼈 이런 거 안 되고 뭐 이렇게 써있어요. 그런 건 버리지 않는데, 매운 것도 안 된다. 뭐 안 되는 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써있는데, 계란 껍데기, 닭뼈 누가 봐도 딱딱하고 얘가 미생물들이 처리하지 못할 거 빼고 제가 진짜 다 넣어봤거든요. 김치 국물도 넣어봤어. 괜찮아. 여기서 이제 뭐 한 100% 쓰세요 하면 120%씩 써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. 원래 코리안이 그러지 않습니까? 한국인 특성상 이거 100%만 쓰세요 하면은 절대 100%안 쓰잖아요. 100% 쓸 수 있는 거를 한 80%만 쓰세요라고 설명서에 적어놔도 120% 쓰는 게 한국인이잖아요. 딱 그런 느낌으로다가 쓰고 있습니다. 근데 너무 만족스러워요. 근데 제가 요즘 다이어트 하면서 밥을 많이 이제 안 먹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정량만 내가 먹을 만큼만 해서 먹게 된단 말이죠.
그래서 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질 않아요.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한테 줄 음식물이 없는 거예요. 요즘 음식물 처리기를 위한 밥도 같이 해. 얘도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. 얘도 죽일 순 없으니까. 식빵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. 얘 주려고. 식빵을 좋아하더라고. 저번에 레고 체조 하는 거, 이렇게 하는 거. 아, 그 영상 조회수가 좋더라고요. 아, 그 왜 좋지? 여러분들 레고 하시면서 그 영상 틀면서 체조하실 거 아니잖아요. 쟤 또 문 열어달라고 울어. 이제 대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문 열어달라고. 저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, 여러분들 기내식 맛있으세요? 전 사실 기내식 맛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, 별로. 그나마 그 아시아나에서 나온 비빔밥은 조금 먹을만 해요. 근데 기내식이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심심해서 먹는 것 같아. 사람들이 기내식을 못 참는 이유는 이게 너무 맛있어서 와 기내식이다 맛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와 진짜 할 거 없어도 심심했다 기내식이라도 먹어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근데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갈 때는 제 또래 남자분이 이쪽에 타셨고 여자분이 이쪽에 타셨거든요. 그래서 요 세 사람이 이제 같이 갔는데 저는 사실 기내식 그렇게 안 별로 그렇게 맛있다고 못 느껴서 그 브리또를 공항 가면 항상 먹어요. 그래서 반쪽 먹고 반쪽은 포장해서 비행기에 탔어요. 그래서 기내식 준다고 했을 때 괜찮다 하고 저는 브리또를 먹었는데 이 양옆에 있는 사람들 분명 엄청 골아 떨어져서 자고 있었거든요. 근데 그 기내식 카트 미는 소리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준비해. 막. 그래서, 역시 기내식은 먹어줘야지. 이 생각을 하고, 이번에 캐나다에서 한국 돌아올 때 양옆 다 할머니 두 분이 앉아 계셨어요. 여긴 중국인 할머니가 앉아 계셨고, 여기는 그 외국인 완전 유럽 사람 같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는데, 그 두 분도 기내식 카트 미는 소리 들으니까 뭐 다른 거 하다가도 갑자기 막 그 식판 내리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, 이거는 남녀노소 기내식은 못 참는구나. 근데 이 사람들이 분명 기내식이 맛있어서 이러는 걸까? 이 어르신이 지금 한 70 돼 보이시는데, 기내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안 먹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솔직히, 여느 식당 돌아다니다 들어가도 기내식보다 훨씬 맛있지, 무슨 소리야. 기내식이 맛있을 리가 없잖아. 내가 볼 때는 기내식은 그냥 사람들이 심심해서 먹는 게 아닐까? 물론 배를 채우기 위함도 있겠지만, 우리 배가 그렇게 고프지 않더라도 기내식 막 챙겨 먹잖아요. 그 이유는 심심해서다. 비행기에서 너무 할 게 없었는데 기내식이라도 먹어야겠다. 이 무료함을 기내식으로 달래야지. 아싸 기내식 타임. 저는 갈 때 레드와인 먹고 예전에 제가 비행기 타가지고 저가항공이었어. 제주항공인가? 진해운가? 그랬던 것 같은데, 그, 와인을 주문을 하면은, 이렇게 팩와인으로 줄 때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, 일본 갔다가 돌아오면서, 일본인가 홍콩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. 홍콩이었던 것 같다. 홍콩이었던 것 같아요. 홍콩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계속 화이트 와인 달라고 그런 거예요, 제가. 한 2개, 3개, 4개, 5개까지 먹었나? 왜냐면 이거 어차피 돈 주고 사 먹는 거니까 계속 결제해서 먹었어요. 그랬더니 5개 딱 넘어갈 때쯤인가? 저한테 오시더니 고객님 이제 화이트 와인 다 떨어졌어요 이러는 거예요. 제가 여기 비행기 안에 들고 타 화이트 와인을 다 먹었다는 거예요. 내가 취했을까봐 지금 걱정을 하는 건가? 이런 생각도 들어서 화이트 와인 다 떨어졌어요? 그러면 레드 와인으로 주실래요? 이 지나친 비행기 기내 안에서 지나친 음주는 좋지 않지만 그땐 그랬다. 그때는 술을 환장하고 먹을 때라서 그럴 나이여서 그렇습니다. 제 예전에 아직도 그때 같이 갔던 언니가 그 얘기 해요.
야, 넌 비행기에 있는 술 네가 다 먹었었잖아. 제가 볼 때는 비행기에 술이 떨어진 것 같진 않고, 뭐 제가 취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셨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저 변덕스러운 고양이 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결국 저렇게 들어와서 나자빠져 자고 있어요. 자고 있지 않고 나자빠져 있어요. 타리가 앉아 손까지 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빵야랑 도라를 가르치려고 해요.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것까지 알게 되면은 타리는 굉장한 묘입니다. 묘. 이제 송하빈님 조금 긴장하셔야 돼요. 우리 타리 묘기묘 되면은 인기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뭔가 이 슈렉 레고는 이렇게 손맛이 좋다라는 느낌은 솔직히 없습니다. 근데 뭐라 해야 되지? 나쁘지 않아요. 손맛이 좋다. 맞추는. 왜냐면 너무 네모네모한 걸 네모네모하게 붙이는 느낌이라 손맛이 있는 건 아닌데 다 만들고 나면은 이뻐서 기분이 좋을 느낌이에요, 벌써. 또 만들면서 재밌는 레고가 있거든요. 얘는 그런 건 아니야. 오늘이랑 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요즘 제가 밤에 다이어트 한다고 10시에 잠들어가지고 일어나는 시간이 좀 많이 빠르거든요. 한 5시 반, 6시면 일어나요. 그래서 주말에 일찍 일어나면 뭐해? 할 게 있어야지. 그래서 골프 연습장, 야외 골프 연습장에 갔어요. 날씨도 꾸리꾸리한 게 바람 시원하게 부는 게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아침마다 골프장 가서 골프를 쳤더니 이거 온몸이 쑤셔. 골프 칠 때 너무 힘을 많이 주나 봐. 막 어깨고 막 팔 여기 뭐라 그래? 2두 3두 뭐 여기도 아프고 아픕니다. 근데 요즘 골프가 인기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. 옛날에는 그래도 골프 연습장 가면은 제 또래 젊은 분들도 꽤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가면은 진짜 어르신들밖에 없어. 나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분들도 찾기 힘들 정도로 느껴진다? 요즘 저희 엄마는 그 아빠랑 파크 골프를 치시는 것 같아. 치러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부부끼리 같이 운동하기에는 정말 좋은 게 골프, 파크 골프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긴 해요. 나중에 아이가 생겨서도 아이랑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골프가 저는 좋습니다. 나중에 가족끼리 하기 좋은 취미 생활. 좋은 공기 마시면서 잔디밭 걸으면서 옛날만큼 골프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. 요즘 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서 근데 스크린 골프 한번 가서 놀고 오면은 사실 어디서 2시간 동안 뭐 술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와요, 사실. 쟤는 대체 술을 얼마나 먹는 거야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골프가 채만 있으면 스크린에서 놀면 가성비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쪽으로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, 골프가. 운동이 되는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예전에 골프도 다니면서 헬스도 다닐 때가 있었는데 골프하고 오면은 우리 PT쌤이 맨날 선생님 골프하고 오면은 밸런스가 안 맞아줘서 오세요. 골프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자꾸 무너져서 오는 거예요. 헬스장에서 열심히 맞춰놓은 밸런스를 한쪽만 계속 써가지고 헬스랑 골프 같이 하시면은 양쪽 그 프로님이랑 골프 프로님이랑 헬스 PT 선생님이랑 상극으로 안 맞습니다.
왔어? 일로 와. 그래, 누워. 그래. 탈이 꼴이 이쁘지 않아요? 이렇게 줄무늬 추러룩 있는 거? 약간, 미안하지만 약간 볼품없는 꼬리의 고양이들이 있거든요. 이렇게 쩍! 쩍 하는 애들. 근데 타리는 꼬리가 뭔가 풍성하고 이렇게 이뻐. 꼬리 미남이야, 타리야, 너는. 알겠지? 꼬리 미남. 타리가 무릎에 앉으니까 갑자기 체온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. 에어컨 틀어야겠는데? 갑자기 너무 덥네. 뚜둑 소리 나는 것 봐. 아니, 너무 심하잖아. 이 레고 다 하고, 폰으로 스트레칭 좀 해야겠어요. 너무 어깨 이렇게 올리고 조립해서 그래.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? 좀, 그렇다고 카메라를 낮추긴. 방법이 없을까요? 이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되는데, 그러면, 이렇게. 책상을 이만큼 붙여? 그러면 요 정도 높이에서 내가 조립을 하면서 리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이 높이에 책상을 이만큼 붙여 더 사? 근데 그거는 너무, 뭐랄까, 공간 차지해. 가뜩이나 집도 좁아 죽겠는데. 여러분들 집에서 밥 해 드십니까?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니까 해 먹긴 하는데,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요리들만 보통 해서 먹거든요. 제가 느낄 건데, 아무리 간단하게 해도 비싸. 물가가 너무 비싸. 나는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. 이 슈렉은 알까? 슈렉은 뭐 해서 돈 벌었지? 나무꾼 같은 거였나? 얘는 뭐 해서 먹고 살지? 자급자족했나? 애 셋이면, 와, 다자녀야, 다자녀. 슈렉 애국자다. 올해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냐? 별로 요즘 딱히 없어요. 요즘 딱히 뭔가 삶이 좀 무료해요. 그래서 주말 알바 같은 거가 좀 하고 싶어요. 홀서빙 같은 알바를 좀 하고 싶어요. 막 복작복작한 뭔가 생산적인 일을 좀 하고 싶다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오늘 아파트에 헬스장에 갔거든요. 저희 아파트가 준공된 지는 좀 됐는데 헬스장이 되게 준공되고 한참 뒤 거의 1년이 넘고 2년 다 돼가서 오픈을 해버렸어요. 1년 반이 지나서. 그래서 5월달부터 오픈을 해가지고 나도 가서 오늘 등록 좀 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예민하다고 했던 우리 아파트 주민분들 죄송합니다. 예민한 게 아니야. 진짜 기분 나빴어. 막 disgusting 막 이러면서 막 이거 어떻게 먹냐고 움직인다고 스모핑 막 이러면서 막 못 먹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소주를 들이켜. 나중에 나 양양펀치 하려고 주먹 지금 갈고 닦는 중.